은퇴 후 달콤한 자유도 잠시. 혹시 이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짙은 공허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도 할 일도 명확하지 않은 하루가 막막하고 불안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주변에서는 이제 당신 세상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고 쉽게 말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 주어진 이 완전한 자유가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맹렬히 돌아가는 세상의 톱니다. 바퀴 속에서 나 혼자만 툭 하고 빠져나와 멈춰버린 기분. 오늘 우리는 이 지독한 공허감의 정체와 우리를 옥죄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함의 대명사로 살아온 한 남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박 부장으로 불리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60대 초반의 박진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만 하면 그동안 시간이 없어 못했던 설악산 종주도 하고 아내와 미뤄뒀던 유럽 여행도 다니며 완벽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머릿속 은퇴 생활은 늘 활기차고 생산적인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은퇴 직후 몇 달간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늦잠도 자고 평일 대낮에 한가롭게 친구들도 만나며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직이라는 단단한 울타리와 30년간 그의 이름 앞에 붙었던 부장이라는 명함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초조함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굳이 도서관으로 향했고 의미 없이 신문만 뒤적이다.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냥 좀 쉬엄쉬엄 하라고 말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해서 그래. 그는 자신을 쫓는 불안감에서 도망치듯 비싼 돈을 들여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악기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텅 빈 하루를 억지로 채워 넣을수록 마음속 공허함은 오히려 더 시커멓게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박진성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은퇴 이후 잠시도 한가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슈퍼노인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수십 년간 우리 몸의 세포처럼 박혀버린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우며 자랐고 한가로움은 마치 뒤처지거나 낙오되는 것처럼 느끼도록 사회화되었습니다. 한 퇴직 심리 전문가는 은퇴 후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외로움과 지루함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직장 생활 내내 우리를 달리게 했던 승진, 월급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사라진 그 자리를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그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무작정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그 깊은 불안감을 잠시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진성 씨를 짓눌렀던 그 답답한 강박의 무게를 함께 느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를 무너뜨렸던 것도 강박이었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 역시 아주 작은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박진성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인터넷 기사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마이뉴스에 실린 한 은퇴자의 경험담을 읽게 됩니다. 자신과 똑같이 극심한 은퇴 분루를 겪었지만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 텃밭을 가꾸고 서툰 솜씨로나마 글쓰기를 시작하며 자신만의 소박한 행복을 되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글 속에는 진솔한 위로와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창한 결심 대신 아주 작은 실천을 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도서관이 아닌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전부터 막연히 생각만 해왔던 도시 텃밭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굳어있던 묵은 땅을 일구고 작은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며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는 동안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잡념들이 신기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텃밭에서 돌아오면 서재의 장식품처럼 꽂혀있던 책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텃밭에서 느꼈던 감정들, 과거 직장 생활에 대한 회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 같은 솔직한 감정들을 작은 노트에, 그리고 나중에는 개인 블로그에 서툴게나마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쓰기는 그의 헝클어지고 뭉쳐있던 마음을 풀어주는 따뜻한 정신적 보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박진성 씨의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무언가를 더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강박을 비워낼 때 비로소 저절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퇴 전문가들은 은퇴 직후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강박부터 버리라고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조급해하고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나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텃밭 가꾸기든 서툰 글쓰기든 혹은 그저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산책이든 중요한 것은 그 활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내 마음이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옥죄는 이 지긋지긋한 강박관념이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오늘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에게 당당히 허락하십시오. 수십 년간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국가와 사회, 가정을 위해 달려온 당신에게는 삶의 여백을 만들고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에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며 머리와 마음을 비워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거창한 계획 대신 오늘의 소소한 즐거움 단 하나만 찾아보세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레저 활동이나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은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집 근처 커뮤니티 센터의 저렴한 강좌에 등록하거나 좋아하는 옛 음악을 들으며 가까운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는 활동으로 무기력감을 털어내세요. 박진성 씨가 텃밭을 가꾸며 힐링을 경험했듯 땅을 밟고 햇볕을 쬐고 땀을 흘리는 신체 활동은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고 복잡한 잡념을 없애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시간표에 건강관리 스케줄을 포함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넷째,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표현해 보세요. 박진성 씨가 글쓰기를 통해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냈듯 블로그나 SNS 혹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나만의 일기장이라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해 보세요. 이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새로운 통로가 되어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위로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은퇴는 인생이라는 경주가 끝났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표와 규칙 없이 오직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지치도록 달리게 했던 낡고 오래된 엔진일 뿐입니다. 이제 그 시끄러운 엔진을 잠시 끄고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 새로운 이정표가 분명히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루를 억지로 채우는 대신 작은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이 멋지고 자유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은퇴 블루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